자, 이런 가운데요. 윤석열 후보 즉 국민의힘 측이 내놓은 TV 광고가 있어요. 근데 그게 지금 논란이 조금 일고 있대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짚어보고 갈게요. 박성배 변호사님, 일단은 광고를 보신 분도 계실 테지만 어떤 광고인지 한번 내용을 간략하게 좀 짚어주시고 이어가 볼까요? 어떤 광고입니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TV 광고를 보면 면접을 보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면접관 중에 여성도 앉아 있고 면접에 응하는 응시자들 3명이 앉아 있는데 네. 주인공을 중심으로 오른쪽에는 여성 지원자가 앉아 있고 왼쪽에는 남성 지원자가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공이 오른쪽에 있는 여성 지원자를 이렇게 한번 보더니 밖으로 나와서는 한숨을 쉬며 수험표를 떼어냅니다. 면접 과정에서 여성 지원자는 만면의 웃음을 띠고 있고요. 이 모습을 두고 이 광고 영상을 두고 민주당 측에서는 남성과 여성을 갈라치게 한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정의당 측에서도 남성과 여성을 갈라치게 한다는 비판을 이어나가고 있는데 그 반면 국민의힘 측에서는 남성과 여성을 갈라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금수저, 좋은 배경을 가지지 못한 주인공이 이 면접 현장에서 상당히 비관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밖으로 나와 한숨을 짓는 모습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앞서 새 커트를 좀 보여주세요. 딱 보면 오해할 만해요. 보세요. 면접관이 구성이 여성 2명, 남성 1명의 면접관들이, 그리고 지금 면접을 보시는 분들은 등을 보이고 있죠? 첫 번째 장면, 제일 왼쪽 사진. 자, 가운데 장면. 답변하는 여성 면접은 물끄러미, 글쎄 물끄러미인지 힐끗인지 모르겠지만 바라봐요. 여성 면접자는 만면에 웃음이 가득해요. 근데 마지막 장면, 그 바라봤던 남성 면접자 나오면서 한숨 내쉬어요. 그 뭔가 속마음은 여러분들이 추정컨대. 자, 그 면접 장면 한번 보시고 어떤 광고인지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너진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라고. 무너진 공정과 상식을 세우라고 그 카피 구간에 저 장면이 나와요. 딱 보면 오해하기 십상이에요. 장해찬 본부장님이 설명을 안 들어볼 수가 없어요. 누가 봐도 저 상황에서 여성 면접자한테 높은 점수를 많이 줬을까? 왜? 여성 면접관이 많아서. 지금 그렇게 오해하기 십상인데 어떻습니까? 이거 광고에 뭘까? 이 내용은 뭐예요? 어떤 걸 전달하고자 하는 거예요? 메시지가. 이게 뭐 딱 잘라내서 악의적으로 왜곡한 사진만 보면 오해할 수 있을지 몰라도 영상을 보고 저걸 여성 혐오라고 주장하는 분들은 일상생활 할 수 있을지 좀 의문스럽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남성 이 면접자가 중앙에 앉은 사람이 좌우를 다 둘러보거든요. 그런데 마치 여성 면접자만 응시한 것처럼 인터넷에서는 사진으로 왜곡을 한 것이고요. 저는 중간에 앉은 청년이 힘없고 백 없는 대한민국 보통 청년이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그 양옆에 앉은 이 또 다른 면접자들은 아버지가 장관이고 교수고 성남시장인 그런 분들을 상징하는 거겠죠. 유독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화들짝 놀라는 건 불공정의 상징과도 같은 조국 사태, 그리고 아버지 백으로 진주에서 200km 떨어진 국군 수도병원 특실에서 호화롭게 황제 입원 생활을 한 입원 명령서도 없이 이재명 후보의 장남이 생각나서 뜨거 하면서 이걸 여성 혐오로 몰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싶고, 이 광고를 그냥 영상으로 보신 분들에게는 별다른 부연 설명 없이 공정한 사회가 되어야 한다, 누구나 다 채용 과정에서 동등한 기회를 부여받아야 한다는 취지가 잘 전해질 것 같습니다. 네, 전혜연 평론가님 한 1분 정도 드릴게요. 네네. 장희찬 평론가님이 이 화면 보고 한 사람들의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말에 굉장히 유감을 표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 주변에 이 광고 보고 깜짝 놀랐다는 분들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 광고 하나만이 아니고 그동안의 맥락 때문이에요. 사실은 김건희 씨가 미투 사건에 대해서 돈 주면 폭로 안 하고 뭐 도난 조사했다라는 식으로 발언이라던가 아직까지 김지민 씨에게 사과하지 않은 부분, 또 여성가족부 폐지 논란에 대해서 어떤 점은 잘했고 어떤 점은 못했고 이런 맥락한 자세인 것이 아니라 그냥 띡 올리고 이런 여러 가지 겹쳐져 있었고, 또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후보와 함께하고 하려고 했던 뭐 신지혜 전 여성정치연구 네트워크 대표라든가 네. 이수정 교수라든가 김민정 교수라든가 이런 분들이 오히려 정치권에 들어갔을 때는 이른바 진보 진영에서도 오히려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응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지금 다 당 선대위에서 활동하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이런 복합적인 네. 부분 때문에 아마 저런 것을 본 분들이 불편하게 느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물론 선대위에서 그런 의도가 없다가 하더라도 이런 것을 보고 불편해하고 마음이 네. 좀 아픈 분들이 있다면 그런 것을 듣는 것도 선대위가 조금 더 통큰 정치, 국민 통합을 하려는 자세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장해찬 본부장님, 국민의힘에서 뭔가 김혜경 씨의 뭐 사적 심부름 관련해서 뭔가 추가 의혹을 제기했다면서요. 뭡니까? 뭐 일단은 이 7급 공무원이 김혜경 씨 자택 손해동 자택으로 음식을 나른 시점을 따져보니까요. 유독 화요일과 금요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알려진 바대로는 이재명 후보와 김혜경 씨의 자택 바로 옆집 현관문 하나 사이로 붙어있는 2402호에 이 경기도 주택공사가 전셋집을 얻어서 직원들 숙소로 썼는데 이게 사실은 이재명 후보의 대선 캠프 아니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죠. 그렇다면 화요일과 금요일에 그 2402호에 대선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회의를 하느라 화금에 집중적으로 많은 양의 음식이 배달됐던 것은 아닐까 하는 의혹을 제기하기에는 충분히 네. 합리적인 정황들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네. 관련해서 김은혜 의원이 제보를 모으는 중이라고 합니다. 아하. 반론 기회를 드려야 되니까 김상일 특보님 한 30초 드릴게요. 네, 이해돼서. 이거는 뭐 해당 GH가 해명을 한 게 가장 그 당사자니까 뭐 저는 맞다고 봅니다. 거기는 기본적으로 그 많은 현장이 존재하잖아요. 건설하는 어떤 기관에서는. 그런데 그런 데가 너무 먼 직원들을 위해서 그 숙소를 마련을 했고 거기에 지금 직원 4명이 실제로 묵었다. 대리 2명의 평균 2명 이렇게 네.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뭐 그 해명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려면 아닌 입증을 할 필요가 국민에게 있지. 그거를 이미 그 당사자가 해명한 거를 무시하고 지속적인 의혹을 제기하는 거는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계속해서 뭔가 상대방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느라 지금 16일 동안에 어떤 의혹들이 나올지 한번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